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당귀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에 당귀가 생리불순에도 효과가 있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왼쪽 그림에 여기 요 붉은색 꽃이 이렇게 피는 당귀는 참 당귀입니다. 기원식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앙게리카 기가스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잎이 비교적 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큽니다. 아마 기가스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한방적 효능에서 당기는 보혈제 또는 활혈제라고 하니까 이렇게 붉은색 꽃이 피는 것이 아마 참 당귀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줄곧 재배해 왔고 또 한약으로 썼던 일본 당귀, 그걸 일당귀라고 합니다. 그 일당귀는 이게 흰색 꽃이고 잎이 굉장히 날카롭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이 그림에 있는 건 참당귀이고 그의 이제 뿌리 사진이 되겠습니다. 당귀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당연히 돌아온다.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전설을 보게 되면 옛날에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러 제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터이니 제가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전설에 의하면 노군산에 들어가서 귀한 약초를 캐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노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십니다. 얘야, 너 거기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짐승들에 의해서 너 호랑이나 너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하니 들어가지 마라.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귀한 약초를 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굳이 꼭 그렇다고 하면 장가 간 다음에 가라. 그래서 결혼을 급히 했습니다. 부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석 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개가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약속한 대로 이제 내 남편은 세상을 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귀한 약초를 캐가지고 돌아왔는데 부인은 개가를 했습니다. 부인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회한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 부인병으로 다 죽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옛 전 부인을 찾아가서 귀한 약초를 캔 것을 전해주고 건강하고 잘 살기 바란다고 그런 덕담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부인은 그 전 남편이 준 약을 데려서 먹었는데 부인병이 쾌차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이 약이 당귀라는 약으로 전승이 되고 있고 제가 소제목에 생리불순이나 부인병과 관련해서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아마 이런 전설과도 제가 관련을 지어서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당귀는 당연히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이 부인이 개가하고 또 그것이 상심이 돼서 부인병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약초 이름이 당귀란 이름이 붙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당귀는 기원식물로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참당귀, 앙게리카 기가스라고 하는 참당귀와 앙게리카 아쿠틸로바라고 하는 일당귀가 있고요. 또 일당귀의 변종인 이런 홋카이도 당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여러분들 북해도라고도 우리말로 부르죠. 일본 열도의 맨 위쪽에
그쵸? 연해주 쪽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홋카이도에서 자생하는 홋카이도 당귀, 이것은 앙게리카 아쿠틸로바 바라이어티, 요 바라이어티 VAR 이렇게 쓰는 학명은 변종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기야마라고 하는 일본이 요 홋카이도 당귀는 일본에서 나는 거니까 이런 일본 사람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사냥과 식물이라 그랬습니다. 움벨리페라에고 이건 미나리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귀의 약전 생약으로서의 그 기원식물은 참당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참당귀가 고산에서 주로 자생하던 것인데 최근에는 이것을 강원도 또는 경상북도 일원에서 이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산생이 되기 시작했고 주로 저지대에서 재배해왔던 것은 바로 일당귀였습니다. 제가 전 화면에서 일당귀는 하얀색 꽃이고 참당귀는 붉은색 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당귀의 잎은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쿠틸로바라고 하는 것이 뾰족한 열편이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뾰족하게 날카롭게 갈라졌다. 자, 기가스는 거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명에서 앙게리카는 에인젤러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이 당귀, 특히 앙게리카속 식물들은 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학명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방 효능이 되겠습니다. 성미기경을 보면 단맛과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단맛과 매운맛이 있군요.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간과 심장과 비장경맥으로 기경한다. 그러니까 당귀는 우선 혈액을 저장하는 장기인 간장으로 주로 기경하고 또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심장, 혈을 주관하는 심장, 즉 혈액과 관련된 중요한 장기인 간장과 심장으로 기경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으로 전화시켜주는 장기인 비장으로도 귀경을 한다. 이렇게 본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효능을 한번 검토해 보면 보혈활혈한다 그랬습니다. 보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혈 기능, 이 혈액을 만드는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활혈이라 하면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혈액순환이지만 또 혈관이 막힌 어혈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작용도 이 활혈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피떡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효능조차도 활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혈액을 활발하게 순행시킨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위에 당귀신이라고 하는 건 보혈작용이 있고 당귀미는 활혈작용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귀의 뿌리에 몸통 부분은 신이라 하고 몸신자, 몸통 부분, 그리고 잔뿌리 부분을 미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당귀도 이 몸통 부분의 쓰임새와 잔뿌리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귀신은 보혈작용이 있는데 쓰고 당귀미는 활혈작용,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혈관이 막힌 것, 혈전질환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잔뿌리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당귀는 부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인삼 연구를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몸통과 뿌리가 다르다고 하는 당귀로부터 저는 나름대로의 생약이 저럴 수 있구나. 그것은 그 생약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인삼 연구를 하면서도 저는 인삼의 몸통 부분과 잔뿌리 부분이 본초서를 찾아봤더니 기미가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를 토대로 해서 인삼의 승열작용을 해소방안으로서 인삼의 잔뿌리 부분은 차갑고 몸통 부분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기미의 차이를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제가 인삼의 승열작용 해소방안이라고 하는 아마 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인식의 시작은 사실은 이 당귀로부터 저는 얻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약을 바라볼 때 뿌리는 다 같은 뿌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그 같은 가운데서 저는 이 부위에 따른 성분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귀는 당귀신, 몸통 부분을 쓸 때는 주로 보혈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처방, 사물탕이라든가 이런 처방에 응용을 주로 했고요. 당귀 미 부분은, 잔뿌리 부분은 당귀 수산과 같이 타박 어혈이 되고 이제 멍이 들고 말이죠. 멍 풀어주고 이것은 다 혈액이 엉겨 붙어가지고 그렇게 시퍼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어혈 질환들인데 이런 걸 풀어주는 처방 안에 당귀 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미당귀라고도 하고 임상에서는 당귀 미라고도 합니다. 물론 당귀 신도 신당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그래서 당귀 신이나 신당귀나 다 같은 의미로 그런 용어들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귀는 보혈 활혈 작용이 있지만 보혈제로 쓰는 것과 활혈제로 쓰는 것은 당귀의 부위를 달리해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경지통입니다. 이것은 월경, 즉 생리, 여성의 생리를 조절해주고 생리통을 먹게 해준다라는 말이죠. 제가 당귀의 전설에서 그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개가한 다음에 부인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을 그죠? 남편이 돌아와서 그 당귀를 전달해줘서 질병을 치료했다는 전설 얘기를 했죠. 그때 다른 질병도 아니고 바로 부인병에 대한 얘기를 전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생리를 조절하고 생리불순과 그와 동반되는 생리통, 물론 생리불순이라고 하는 데는 뭐 생리가 무월경이 된다든가 생리양이 과다된다든가 이게 다 포괄적으로 생리불순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런 생리를 조절하고 지금 월경을 조절하고 통증을 먹게 해준다 라고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양례도 나오겠지만 당귀는 진통작용도 기대할 수 있겠군요. 생리통에도 썼으니까. 자, 윤장통변이라 하면은 이것은 장을 축축하게 해주고 장을 미끌미끌하게 해주고 변이 잘 나가게 해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귀가 변비에도 효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당귀의 한방 효능은 보혈제이면서 혈액순환제구나. 또 하나 여성들의 생리를 조절해주는 약이구나. 또 하나 변비 같은 것을 잘 풀어주는 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서에 표현되어 있는 당귀의 효능입니다. 저 위에 타이틀에 앙게리카의 라딕스라고 하는 생약명이 붙어 있는데 물론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이것은 뿌리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생약명은 앙게리카의 라딕스입니다. 라딕스는 뿌리란 소리죠. 자, 한약명은 당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쿠마린 유도체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커시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데쿠르시인이라고도 발음하죠. 한국인들은 독일식으로도 읽다가 영국식으로도 읽다가 그렇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데커신이라고 읽는 분도 있고
독일식으로 또는 일본식으로 데크루신이라고 읽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과 노다케닌, 그죠? 데크루시놀, 이런 성분들의 쿠마린 유도체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론계 물질이 되겠습니다. 벤조피론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자, 벤조피론계, 그런 피론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요런 피론에다가 뒤에, 옆에, 벤쟁, 그러니까, 방향환이 하나, 페놀환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쿠마린 유도체라 그럽니다. 이 쿠마린 유도차는 이 쿠마린이라고 하는 물질도 천연물엔 존재하죠. 독특한 향기를 나타내는 물질이기도 하고, 이 쿠마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의약품 중에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문가 그룹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의사, 의사, 약사 이런 분들도 혹시 약초에 관심이 있어서 이 동양성을 들을 겁니다. 보통 양약에서 혈전약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왈파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왈파린이라는 약은 바로 이 쿠마린으로부터 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물이지만 이 쿠마린이라고 하는 것은 항혈전약의 전구물질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물질군이 항염작용이라든가 항진균, 즉 곰팡이, 즉 무좀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항균작용도 강력한 그런 물질군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재직 시 K-무쿠 강좌를 했습니다. 그 강좌는 생활 속의 약과 건강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지금도 아마 K-무쿠 사이트에 떠 있을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수강할 수 있는데, 그 강의를 들은 어느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약사가 되기 위해서 약사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생약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 그런데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할 때 이 과목을 공부한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K-무쿠 강좌 생활 속의 약과 건강을 들어보니까 생학학적인 내용 또는 본초학적인 내용도 약의 일부로서 설명을 하시더라.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메일로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제가 이름조차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꽤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교과서 정도, 생약학 교과서 정도 추천해 주는 거 외에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학을 정년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로 생약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전승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정년을 하고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약학과 본초학, 즉 한의학과 약학이 융합된 강좌를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대단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약초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 또는 전문가 그룹이 전문성을 좀 더 함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일반인이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비교적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각설하고 쿠마린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물 중에서 의약품의 소재로는 항응고, 항혈전약을 개발하는 데 전구물질이기도 하다 그랬고, 또 이런 것이 특별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이 염증이나 항진균작용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항혈전작용이나 이런 것이 기대되고, 최근에는 화장품 소재로서 미백, 얼굴을 하얗게 예쁘게 하려고 하는 미백 화장품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똑똑한 분들은 그러면 당귀도 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성분에 주목하면 그런 부분에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임페라토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이 임페라토린이라는 이 쿠마린 유도체도 종종 이 미나리과 식물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아세틸렌계 물질인데 이것은 상당히 지용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팔카리디올,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팔카리놀온 뭐 이런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 대표적인 쿠마린 유도체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데커신, 다음에 노데카닌, 노다케닌, 데쿠리시놀 이런 물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리인데요. 혈관 확장 작용이 있다. 그럼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밑에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 그러면 심박수가 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CE 억제 작용이 있다 그러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혈압 강화 작용과 연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혈압을 강화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약이다. 동맥경화 개선 작용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이 끼어가지고 동맥경화가 온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개선한다. 뭐죠? 이것은 한방 효능에서 활혈이라고 하는 효능과 관련이 있는 약효 해명하는 그런 약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진통작용이 있다. 제가 생리통에도 듣는다 그랬죠. 활성성분은 여기 보면 폴리아세틸린계 성분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논문에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염작용이 있다. 염증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신경보호작용이 있다. 데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신경보호작용인데 이런 항염작용과 연결되는 약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신경염에 대한 효능 이런 것이 보고가 되고요. 항산화작용이 있다.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통 우리 몸의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서 ATP를 산생하게 되고 또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립구 같은 것이 나중에 사멸할 때 할 수 없이 유해산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유해산소를 잘 소구하는 작용이 있다. 그런 양리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같은 유해산소는 우리 세포를 상해시키고 이것이 염증과 나중에 암으로도 진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이와 같은 생약들은 노화를 막아주는 안티에이징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항알러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항알러지 작용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참 난치로 생각하는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러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약리도 보고되고 있고요. 혈압 강화 말씀드렸고 항종양작용 이것은 항암작용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멜라노마 셀에서 그런 효능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암 전이 억제 작용이 있었다. 이게 데커신이나 데커시놀 같은 물질이 이런 작용이 이거 쿠마린 유도체죠. 쿠마린 유도체가 암의 전이를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 보고됐다는 거죠. 다음으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경보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약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들 기억 못하는 병이 뭡니까? 이게 치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억력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치매와도
양리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항당뇨작용이 보고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제로서 사물탕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제가 백출 강의할 때인가 말씀을 했는데 사군자탕은 포기제를 중심으로, 사물탕은 보혈제를 중심으로 이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군자탕과 포기제와 사물탕, 즉 보혈제가 합해지고 그걸 팔물탕이라고 합니다. 사군자탕 플러스 사물탕, 팔물탕. 거기에 황기와 육계가 더해지면 우리가 보약 중에 대명사인 십전대보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탕 그러면 보통 보혈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숙지왕 보혈약이고 당귀 보혈약입니다. 천궁 활혈약이죠. 백작약 이것도 보혈약입니다. 이런 것들이 4개가 조합을 이루어서 사물탕이라고 하는 보혈 조혈한다 라고 저기 효능에 왼쪽에 써 있습니다. 보혈하고 조혈, 그렇죠? 이런 효능이 있다. 보혈 또 활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치료하는 분야는 충인맥 허선으로 오는 월경불순이나 불임증에 쓰고요. 자, 충임 허선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 정중앙을 앞으로 흐르는 경맥을 이걸 인맥이라고 합니다. 정수리에서 뒤쪽으로 정중앙을 흐르는 경맥을 동맥이라고 하죠. 자, 기초 한의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 용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도 서치를 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인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정중앙을 흐르는 경맥을 말한다. 기경팔맥 중에 하나입니다. 12경맥은 우리 오장육부, 육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경맥을 말하고 그것을 묶어주고 싸주고 하는 경맥을 기경팔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인맥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들의 자궁은 우리 몸의 앞쪽에 있어서 이 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아랫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충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궁을 이렇게 싸주는 경맥입니다. 배 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우리 생식기 부분으로 이렇게 싸주는 경맥, 이렇게 그걸 충맥이라고 하는데 배로부터 해서 내려가서 생식 부분을 이렇게 싸주는 거죠. 이 충맥이라는 것과 이 정중앙 흐르는 인맥이 허약해서 오는 이 경맥이 주관하는 자궁의 어떤 이상, 월경불순, 월경부조, 그렇죠? 제복동통, 아랫배가 아프고 생리통이 오고 붕중누화라는 것은 이게 자궁출혈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눈물 흐르듯이 찔끔찔끔 나오는 것은 자궁출혈을 말하는 거죠. 혈가궤경이라고 하는 이 의학 용어가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혈가궤경, 궤경, 혈가궤경. 이 말은 피가 덩어리가 지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사물탕을 쓴다는 거죠. 충맥과 인맥이 허약해서 오는 불임증에도 임상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제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충맥과 인맥이 허선한 여성의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될 때 이와 같은 사물탕을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상은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생리가 불순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물탕을 쓸 수 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제자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약선 요리 전문점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안 박사인데 이 안 박사가 경영하는 약선 요리 전문점에는 남자 밥에는 사군자탕이 들어가서 남자 밥을 만들고 돌솥밥을, 여자 밥에는 사물탕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밥이 예약을 하면 남자 밥 색깔과 여자 밥 색깔이 다릅니다. 컨셉이 참 좋아요. 중국인들도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중국에 그 15억이 살아도 이런 약선 요리는 처음 본다. 일본 교수, 지난주에도 일본인 교수님 제가 만나 뵙고 심포지움에서 만나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청풍호에 그 케이블카도 이렇게 타고 좋은 경치도 구경시켜드리고 했습니다. 도야마 대학의 모리타 교수님, 그죠? 일본에서도 그 천연물 화학을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 사물탕, 약선 요리에 이런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충맥과 인맥이 허약해서 오는 불임과 같은 그런 참 불행한 상황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이것처럼 피가 덩어리가 져서 울컥울컥 쏟아져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쓰고 생리가 불순하고 생리통이 심하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선 부작용은 거의 없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에 혹시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하고 하면 먼저 사물탕부터 우선은 권해드리고 싶고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으로는 여러분들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것 같이 복용하면 좋지 않을까 약학 박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당귀수산인데 이 숫자가 이 수염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에는 한자를 1800자 정도만 공부를 했던 세대라서 한글 전형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잘 알진 못하지만 이 메디칼 텀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것은 당귀의 잔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귀미가 들어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당귀미는 활혈작용이 있다. 그리고 어혈을 파산하는데 이걸 쓴다 그랬습니다. 즉 잔뿌리는. 그래서 이 당귀수산에는 이 약을 어디 쓰는 겁니까? 타박으로 인해서 어혈 이 멍이 들고 멍 풀어주는데 임상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요새 약국에 가면 멍크림도 나와. 이렇게 바르는 거. 멍크림도 나와. 그것도 어혈약이 여기 들어있어요. 흡수돼가지고 풀게 하는. 그러나 먹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먹어봤던 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멍들어 쓰는 당귀수산 썼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멍도 크게 들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외상이나 타박상 이런 거 받고 이런 당귀수산 같은 걸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위가 신경통으로 찾아옵니다. 할머니들 이유 없이 아이고 비가 올라 그러면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옛날에 다쳤던 데인데 이게 꼭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아프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 계시면 할머님 계시면 지금이라도 당귀수산 권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귀의 잔뿌리인 당귀미와 적작약, 작약 중에서도 백작약은 보혈약이지만 적작약은 어혈을 파산하는 데 씁니다. 자, 오약이라고 해서 까마귀 오자가 들어갑니다. 요것은 뿌리가 까만색이 나기 때문에 오약 그럽니다. 요것은 기소통을 잘 시키는 약입니다. 향부자라는 약인데 요것은 간담경맥에 울체된 기를 잘 풀어주고 화병에도 많이 씁니다만은 요것도 기소통을 잘 시키는 약입니다. 자, 소목이라고 하면 단목이라고도 하고 나무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혈에 쓰는 약입니다. 소목 또는 단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혈을 풀어주는 당귀미와 적작약과 소목 이렇게 어혈을 풀어주고
요것은 기소통을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막힌 것을 잘 뚫어주게 하는데 그 힘을 부여해주는 약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제 기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혈액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뚫어주려면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부여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혈전약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혈, 파혈 그래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서 어혈 같은 것을 파산시킨다 하는 말이고 화허지통, 이 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협의적으로 어혈을 말합니다. 이것은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 전부 이 글자 씁니다. 어혈 일본 사람들은 오케치라고 발음합니다. 야 같은 동이족계 사람인데 이렇게 발음이 달라. 어혈인데 왜 오케츠가 뭐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요 이분들이. 오케츠 어혈. 자 화어지통 어혈은 이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 다 말합니다. 막혀서 혈액이 순환 안 되는 것도 어고 이게 끈끈한 혈액이 눌러붙어 가지고 있는 것도 업니다. 쉽게 말해서 고지혈증까지도 포함해서 이 어라는 관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혈로 인해서 오는 생리통이나 이런 어떤 통증이든 이 통증을 멎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치료하는 것은 생리통, 월경통, 산후에 오는 복통, 보통 산후에 오로가 빠지지 않아서 나쁜 물이 자궁에서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또는 자연적으로 이 자연 출산할 때에 실핏줄 같은 것이 많이 이게 출혈이 되고 그게 어혈이 되면서 오는 산후에 오는 복통 이런 것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현오색이라는 약이 좀 더 추가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어혈을 파산하고 역시 진통 효과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어혈 기체통, 그렇죠? 어혈로 인해서 또는 어혈과 기체, 기가 체하다. 전혀 기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오약이나 향부자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산후에 오로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오는 산후 복통 후배 아프다 그러죠. 이럴 때 계지복용환과 이 강의를 듣는 혹시 약사님 잘 아시겠지만 계지복용환과 현오색을 쓰는 경우가 많죠. 산후 후배 아플 때 당기수산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타박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멍이라든가 그쵸? 이로 인한 통증 이럴 때 당기수산을 쓴다 하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특징 때문에 제가 강의를 자세하게 길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강의는 이걸로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